안녕하세요. 세금연구소 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피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앞으로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종전에는 취득 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매수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세무조사를 나와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그러한 플로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취득 전에 세무조사, 이 세무조사는요,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 그런 양식을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이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 하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먼저 걸친 다음에 매수가 완료되는 그러한 플로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세무조사에 대한 이러한 프로세스가 사후냐 사전이냐 이러한 차이로 바뀌어서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금으로 어떻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했는지, 자기 자금이 아니면 차입금으로 어떻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했는지를 각각 밝히셔야 되는데요. 자기 자금에는요, 크게 카테고리가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예금액 또는 주식,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대금,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금액,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현금액, 그리고 다른 부동산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셔야 되고요. 반면에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그 돈을 끌어왔다. 또는 내가 다른 부동산이 있을 때 임대보증금으로서 그 자금을 끌어왔다. 아니면 회사 지원금, 사채 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왔다.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그 밖에 차입금으로 차입을 해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끌어왔다. 라는 것을 기재하셔서 계획서에 담으셔야 합니다. 이 부동산 취득 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증여 이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못 밝혔을 경우에는요, 증여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 증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뜻밖에도 그러한 것들은요, 증여자나 수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 관청에 있는데요. 이 과세 관청 입장에서 보면요, 증여자하고 수증자 간의 이러한 증여 거래를, 개인 간의 그러한 거래를 과세 관청이 들여다봐가지고 얘를 증여다 아니다를 파악하는 것이 실무상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과세 관청은 이러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요, 증여다, 증여 추정 또는 증여다, 증여 의제 등으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증여다 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별적인 내용은 과세관청은 잘 모르겠고, 이러한 형태가 있으면요, 포괄적으로 증여로 본다, 증여로 일단은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주의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 납세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 포괄적으로 무조건 1차적으로 증여로 때리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요,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울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이건 증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입증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실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증여세 조문하고요, 양도세 조문을 보면요,
상속 증여세의 조문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결국 포괄주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 왜냐하면 입증의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데 사인 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증여가 아니냐, 이걸 밝히기가 실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에서도 행정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증여로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포괄주의로서 녹여서 상속 증여세 조문에 반영했습니다. 반면에 양도세 조문을 보시면요, 못모인 경우에는 못모이다. 양도세는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해놨었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조건. 그래서 각각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하고 상속증여세하고 양도세에는 조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걸 돌아와서요. 일단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는 상증세법 45조에 있습니다. 45조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이런 재산 등 상태를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가 어렵다. 딱 보기에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이 예외사항이 뭐냐면요,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설명해 보면요, 일단 실무상 증여로 일단은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납세자들이 이거는 증여가 아니고 내 재산, 내 능력으로 번 돈을 갖고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관할 관청에서는요, 일단 증여로 과세를 때립니다. 그래야만 자기들도 포괄적인 과세에 대한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2차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는요, 증여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증여는요, 사전적인보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세무조사 이후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통해 가지고 증여로 처리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취득 전에 현재 세무조사를 걸쳐서 여기에 충분한 소명, 이 소명이라고 하면요, 내가 이 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는 스토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스토리 플러스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와 이 근거를 탄탄하게 마련해 놓는 이 소명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취득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사후에 과세를 때리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세스에서도요, 충분한 소명을 갖고 대응하면 증여에 대한 이슈를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요, 사전적인 것도 있고 사후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증여 또는 이 자금 취득 전에 이 자금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소명은 뭐냐면요, 탄탄한 스토리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상 보시면요, 모든 일이 다 터진 다음에 과거로 소급해 가지고 스토리하고 근거를 마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늦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셔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적극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